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매매와 임대 두 가지가 있다. 매매는 내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내 돈으로 하든지 빌리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시점에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주택담보대출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금리 수준이 5% 선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1,000조 원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80%를 차지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전세는 임대의 한 형태로 매매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그 집을 계약기간만큼 거주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오래된 제도이고 관행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주택 임대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여러 나라 사례를 보면 매월 일정액을 부담하는 월세를 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 때 부담하는 세금이 없다.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없다.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자금이나 보증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비교적 금리 조건이 유리하고 대출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한편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목돈이 들어가는 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로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전세 세입자가 내는 전세금은 세입자의 자산이고 집주인이 받은 전세금은 집주인의 부채라고 볼 수 있다. 개인 간의 자산과 부채는 상계되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 볼 때 가계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A씨는 4년 전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전세금 8억 원에 계약하고 거주했다.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호의를 베풀었다. A씨는 당시에 당연히 동의하고 가입했다. 그런데 처음 계약했던 집주인이 집을 파는 바람에 새로운 집주인과 2년 전에 새로 계약을 맺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새 집주인은 보험료 절반 부담은 고려해주지 않았다. 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A씨는 보험료 부담도 있고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별다른 고민 없이 연장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크게 높여받으려고 하는 탓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번에 전세금을 희망하는 대로 높게 받아야 2년 후 재계약 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A씨가 만일 전세금 보험에 가입했다면 주택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이 일단 전세금을 만기일에 맞춰 되돌려주고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받아내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인 간 다툼을 벌이기보다 전문기관이 소송이나 절차를 거쳐서 공매 처분을 받아내기도 한다. 전세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로서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흐름을 고려하거나 전세가 잘 나가는 주택인지 아닌지 보험료가 부담할 만한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